일본 한자 쉽게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자체하고 일본에서 쓰는 신자체하고 어떠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 남아 있는데 뒤에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강의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풀초자형으로 해서 이러한 관자 같은 것인데요. 이 모양이 이렇게 풀초로 바뀐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볼관자는 모양이 좀 다르게 바뀝니다. 풀초자에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뒤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낱말이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일반적으로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자라고도 합니다. 대만에서 지금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한자를 쓰는데 그것을 정체자라고 대만에서 쓰고 우리는 보통 정자 또는 정체자로 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 대만에서 쓰는 글자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번체자라고 합니다. 번체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구자체 이렇게 합니다. 체자와 자자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좀 모양을 변하게 해서 만들어 쓰는 글자는 우리가 간체자 또는 간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쓰는 오늘 우리가 비교하는 이 글자는 신자체 이렇게 됩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자라고도 하는데 신체자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자체, 자기네를 쓰는 것은 신자체, 우리가 쓰는 것은 구자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이 리스트를 제가 한자 변화된 비교표를 쭉 만들어서 그것을 유튜브에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게시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게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란에다가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것을 비교표를 좀 보내주세요 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글자를 우리가 쓰는 정자와 신자체가 비교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 자료는 지금 시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분을 만나시면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글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일사자형입니다. 모일사자형은 이렇게 전부 왼쪽에 변이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변인데 일본 신자체에서는 이 보일시가 이렇게 전부 변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쓰고 있어요. 꼭 이렇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원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뿐이지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대부분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쓰는 신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약자나 속자로 지금 많이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아울러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모든 글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조금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감출 비자가 되는데 비자는 이렇게 보일시변을 쓰지 않고 벼화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특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째는 알릴 고자형입니다. 네, 고자형은 얼핏 보면 같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고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글자가 사실은 소우자와 입구자가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우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내놓고 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신자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자도 마찬가지고 주자도 마찬가지고 벨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벨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지금 굳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인쇄로 만든 자체
아예 이 글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 주자 경우에도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할자 같은 경우에도 아래 조금 나오는 것이 맞다.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걸 다 떼게 됩니다. 주자도 마찬가지고 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맺을 개자도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글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디가 조금 다른가 유의해서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째로 반자가 되겠습니다. 반자는 먹을 식자가 변으로 쓰일 때는 다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결국 이 글자의 먹을 식자에서 윗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도 사실은 점을 이렇게 똑바로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찍느냐 조금 이렇게 하느냐 실제 필기를 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남을 여자는 아예 밥식자를 예외적으로 없애버리고 뒷부분만 가지고 남을 여자 이렇게 넣습니다. 나 여자도 본자도 있고 남을 여자도 있고 그래서 이 글자는 좀 두 가지 글자가 하나로 변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조금 있습니다. 24번째는 향자 스타일입니다. 고향하고 할 때 쓰는 향자가 되겠죠.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바뀝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흰백과 이렇게 비수비인데 비수비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죠. 두 개를 합쳐서 연결해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디절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랫부분이 밥식자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이런 향자의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고적자도 그렇죠. 네. 조금 비슷하면서도 애매하게 바뀌는 부분이 가끔 있죠. 이것은 랑자가 되죠. 랑자 부분도 이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을 떼버리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셈 숫자형인데 숫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쌀미자로 그냥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네. 쌀미자로 끝내버렸죠. 그리고 전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변화된 글자가 이렇게 쌀미자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묶어봤습니다. 예, 숙자와 단자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운 기자는 이쪽 글자가 이쪽에 와야 되는데 쌀미자가 된 것이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막 같은 그런 셈 숫자 글자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정자지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8팔자 되는 것을 안쪽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네.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밭전자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정자형은 두 가지의 바뀌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 정, 청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누를 황자형은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랫부분이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풀조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풀조자 모양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아래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황자가 횡일 경우에도 똑같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광이나 확이 될 경우에는 또 마늘 모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을 광, 넓힐 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리스트 대비표를 보고 몇 분 이렇게 보시고 또 특별히 변한 거는 한 번씩 적어 보시면 금방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자, 가릴 택자형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볼역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한 것을 좌측자로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좌측으로. 쉽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릴 택자형이다. 네. 자, 그리고 흑자는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는데 이것을 윗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앞부분에 정자에도 마찬가지였죠. 정자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해서 밭정자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이거하고 막 같은 부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부분이 또 간자라든지 련자라든지 이런 데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 속에 이렇게 점 찍은 것을 이렇게 밭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먹묵자도 그렇고 네, 침묵한다 하는 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점점자는 좀 많이 바뀌었죠. 보면 오른쪽 부분에 차지할 점에 아래에는 연화발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소할 금이다 할 때는 오른쪽의 부분이 다 첨자인데 첨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같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버렸어요. 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첨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 몇 번 써보시면 손에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자형입니다. 단자형은 위에 이렇게 입구자가 2개 있는데 이 입구자 2개를 이렇게 정리해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된 글자들이 몇 자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배울 학자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면 좀 다릅니다. 틀립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바로 있고 좌우 이렇게 들어오는 글자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글자가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홉단자가 이렇게 바뀌고 자, 이렇게 참선한다 할 때 선자는 보일시자도 바뀌고 오른쪽에 단자도 바뀌고 이것은 2가지 규칙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짐승수 엄한 엄자죠. 엄한 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 2개가 점 3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힘쓸 로자죠. 로자 부분의 윗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불화가 2개 있고 또 이렇게 덮을 멱자가 있죠. 이 부분이 윗부분이 불화 2개가 또 이렇게 간략히 돼버렸어요. 간략히 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다. 자, 영자도 그렇고 이 경영할 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형광할 때 형자도 윗부분이 이렇게 불화자 2개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3번은 배울 학자형입니다. 배울 학자형은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 글자가 깍지길 국이에요. 이렇게 깍지길 국, 깍지길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절구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깍지길 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요 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또 생략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글자가 몇 자 나왔죠.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네. 복잡한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학자형이다. 34번의 네 번째는 권자형입니다. 권세할 때 저울, 추, 권자가 되는데 나무목에 옆에 이제 이런 글자가 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풀조자하고도 다른 글자이죠. 여기에 또 입구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추가 있죠.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글자도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세추자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사실 몇 번 써보지 않으면 상당히 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몇 번 써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양 자체는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볼관자, 그 다음에 구원할 권자, 깃발 환자 이렇게 모양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바뀌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죠. 보면 이렇게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글자체가 이렇게 잘 안 나왔어. 그런데 어금니 아자는 우리 이렇게 한 획하고 이렇게 2획입니다. 2획. 연결해서 2획하고 셋, 넷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거 획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띄워서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이 하나 늘었죠. 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자, 싹아자 부분은 초두머리가 이렇게 붙는 것 하나, 그리고 어금니 아자에서 이렇게 획이 하나 더 늘어나는 아자, 이래서 두 가지 규칙이 이렇게 합쳐져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획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풀초자에서는 획이 하나 줄고 어금니 아자에서는 획이 하나 늘고 해서 총 획수는 같습니다. 네. 이 글자와 여기에 보면 조금 모양이 표시가 나죠. 여기에서는 아자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띄워서 쓴다. 아랫부분의 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부분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여기는 한 획으로 처리하고 여기서는 두 획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획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6자는 자, 징자입니다. 징자 부분은 획이 하나 줄여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획이 하나 있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왕자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 획을 하나 줄였어요. 네, 줄여서 조금 간단하게 됐습니다. 네, 밑자는 징자와는 글자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만 가운데 획이 하나 주는 면에서 같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 징자에다가 넣었습니다. 획이 하나씩 다 줄였습니다. 자, 넓을 박입니다. 박자도 이 윗부분이 좀 틀립니다. 윗부분에 의해서 클 보자 스타일입니다. 보자예요. 보자인데 실제로 쓸 때는 이것이 좀 짧을 뿐이에요. 짧게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여기서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막았어요. 네. 막고 이렇게 글자를 적는다. 자, 장부 부자도 초두도 이렇게 초두가 바뀌는 원리도 있고 그리고 넓을 박자에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뀐 그런 것이 결합된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의 오른쪽 부분에 촉자가 있죠. 촉자가 좀 복잡한데 여기에서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있는 벌레 충자만 남겼습니다. 벌레 충자만 남겨가지고 홀로 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붙을 속자에는 사실은 이것도 우자, 우임금 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고 닿을 촉자는 이것도 벌레 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독자형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름길을 하는 경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고 한 것을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흑토자. 나머지 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울 경자도 그렇고, 네, 날실 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쓰기는 편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쓰기에 편하도록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우리로서 보면 쓰기는 조금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구구자형인데 예구자입니다. 예구자는 위에 이렇게 사실은 불초예요. 불초고 세추가 있다. 그리고 절구구자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벼도자든지 빠질 함자든지 이 부분에 아래 절구구가 이러한 글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벼도자에는 오른쪽이 윗부분이 이렇게 손톱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게 손톱초도 이렇게 바뀌었다. 아래에도 절구구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이것도 두 가지의 규칙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미칠 급자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활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하나, 이렇게 둘 하고 셋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획이 하나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쓸 때 어느 쪽을 쓰는지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자인지 일본의 신자체인지 모르고 그냥 막 씁니다. 네, 글자를 쓰다 보면. 네, 그래서 급이다, 흡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팔매자형이죠. 팔매자형입니다. 위쪽 부분의 선비사 부분은 똑같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네. 읽을 독자도 마찬가지고 이을 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매자.
자, 43번째는 이 클 분자인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인쇄체에서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전에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하나 하고 그리고 띄웁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에 이제 조개 패자가 들어있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실용적으로서는 우리 컴퓨터라든지 인쇄체에는 이것이 붙어서 아예 붙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떨어져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붙여서 써서 신자체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겠죠. 성낼 분자 그리고 무덤 분자 마찬가지가 됩니다. 참 진짜죠. 참 진짜형은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비수비에 또 눈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진, 신이나 누를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연자죠. 이 부분도 오른쪽 부분에 간자인데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간자가 되는데 네모 속에 이렇게 점 2개 들어가 있는 것은 앞에서도 뭐 금을 흑자라든지 이렇게 봤는데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독립동자 비슷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난간 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네모 속에 점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안내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할 게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람 인자로 적자. 덜 입자를 적어야 되는데 사람 인자로 적었습니다. 온전전도 마찬가지고 드릴랍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랍 덜 입으로 적지 말고 이렇게 사람 인자로 그냥 적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풀을 녹자죠. 풀을 녹자 윗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 구할구자 비슷한데 이것을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꿨어요. 자, 기록할록도 마찬가지고 인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졌다. 세 글자가. 이것은 이제 발할망자입니다. 발할망은 이렇게 하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아래 흑토 위에 이렇게 삐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맡길 임자도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임자. 천간에서는 임인데 맡긴다 할 때는 맡길 임 이렇게 되고 임금이라 할 때는 여기에 또 조개패를 넣어서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과 이 글자가 좀 다른 글자예요. 사실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흑토에 이렇게 비쳐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임자가 아니고 임자는 이렇게 선비사 위에 비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을 이런 것도 귀찮다. 그냥 임금왕 글자로 통일하자. 그래서 아랫부분이 전부 임금왕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연자죠. 연자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은 우리식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민책 받침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획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띄웁니다. 다섯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탄생할 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자도 사실은 이쪽 획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 나온 부분에 인쇄체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렇게 쭉 한 획으로 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히 이렇게 획을 하나 더 만들었다. 띄우고 만들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얼핏 보면 똑같습니다. 네, 면할 면자.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내리껐습니다. 그런데 신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이렇게 하고 일곱, 여덟 이렇게 획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일단 마감을 하고 다시 이렇게 어진 사람인 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르겠죠.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나그네 리어자. 네, 나그네 리어도 보면 이렇게 적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아랫부분을 이렇게 뭐 꺾어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아래로 손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네. 아랫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결 갈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많은 글자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뭐 세 자씩, 네 자씩 이렇게 묶음으로 제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남은 것은 두 글자씩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그리고 한 글자 단독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글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 번 내지 두 회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강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를 해서 제가 비교표를 드렸는데 조금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순서도 좀 바꾸고 이래서 지난번에 저기 이메일로 부탁하신 분은 제가 새로 만든 표를 다시 제가 보내드리고요. 또 계속 새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는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혼자 독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한자와 일본 한자를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또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거의 처음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물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느 누구가 보완을 해도 저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습 교재를 이렇게 널리 베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